자, 그동안 저희가 이 무인점포 절도 사건 숱하게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사건, 오늘 사건은 조금 저희가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저희가 저 절도범의 얼굴에 블러를 치지 않았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마스크를 쓰긴 했습니다만. 자, 이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손님 전화를 받고 이 피해 사실을 그때서야 아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장님은 서울 강서구에서 약 1년 반 정도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를 운영해 왔는데요. 어느 날 손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9월 21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손님이 좀 다급하게 가게가 털린 것 같다. 지금 키오스크 문도 열려 있고 도둑이 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다. CCTV 좀 확인해봐라. 아주 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모자에 검은 마스크, 거기다가 장갑까지 낀 저 젊은 남성이 밤 9시 반쯤에 저 검은 가방을 메고 가게 안에 들어와서 드라이버 같은 공구로 키오스크 문을 막 뜯어냅니다. 뜯어내는데 5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현금을 한 움큼 집어서 옆으로 가서는 메고 있던 이 가방에 마구잡이 집어넣는데 지금 2명의 손님이 들어왔죠. 그때 막 들어왔던 저 손님들이 사장님에게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전화를 해서 알려줬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손님들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수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훔친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키오스크를 이제 떼고 문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통 위에서 현금을 이제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보는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나갔어요. 문에서 마주치고 그 사람은 나가고 두 분이서 들어왔는데 천짜리가 이제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고 키오스크 그 현금통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약간 열려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 의심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서 드라이버 같은 거를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드라이버 같은 거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뭘 나갔다가 또 들어와 또. 자, 지금 키오스크 근처에서 현금을 꺼낼 때도 주의를 계속 두리번거리는 상황이었고요. 상당히 민첩하고 아주 잘했다라고 해요. 앞에 가서 돈통을 현금통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았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손님 2명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손님 2명이 들어오자 요렇게 이렇게 막 돈통하고 하는데 손님 2명이 들어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돈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지금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는데요. 한급 빠져나가긴 하는데 떨어지죠. 떨어졌다. 이렇게. 근데 이걸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듯이 가게 다시 돌아와요. 그 1,000원도 챙겨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범행 도구 드라이버가 키오스크 근처에 있었는데 그것도 챙겨갑니다. 자칫 범행을 하다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들킬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그러니까요. 야 다시 들어와서 드라이버 챙기는 거 보면서 이 사람 간이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남녀 손님 저 두 분, 저 절도범 저 녀석이 진짜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네. 간이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CCTV를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가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온다. 2차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아까 전화 주셨던 그 손님들이 가고 난 예. 후에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덜 가져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시 와가지고 2차 범행을 가지고 저기 보면 1,000원짜리 많이 보이잖아요. 1,000원짜리를 한 묶음 가져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현금 교환용 지폐래요. 그래서 현금 교환용 지폐는 안 가져갔구나 이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져갔는데 뭐 나가면서 또 1,000원짜리 한 장 또 올렸대요. 근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잔돈 교환기에 1,000원짜리가 있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많이 똑같은 어떤 범행을 했길래 이런 것까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2번의 절도로 손실 본 금액은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장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이 어떻게 알지?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봤는데 회색이었는지 뭐 후드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미 그 모자는 저 녹색이고 파란색 잠바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시길래 당황했다니까요.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궁금해했는데 가보니까 여기 말고도 나머지 두 개가 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아,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저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분들이 신고를 해준 덕분에 CCTV로 대략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가게로 가던 길이었는데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저기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방금 전에 봤으니까 그 장갑 끼고 모자도 쓰고 있었고 옷은 뭐 회색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네요라고 했더니 경찰이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모자는 녹색이었고 파란 점퍼 아니었냐? 그리고 뭐 회색 옷도 입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당황했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알지? 알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에 가게 두 군데가 이미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 있어서 범인이 정확하게 이 범인에 대해서 경찰이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만 무인 첩보 세 곳을 털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장님도 명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생계형 범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도대체 앞으로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범인이 또 다른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서는 더 기막힌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추가 피해를 당한 그 사장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 짧은 한 4, 5분 사이에 들어오자마자 차단기를 내리고 키오스크 문제가 1,000원짜리가 한 50만 원어치 거기 있는데 그거 들고 갔더라고요. 미리 그 시장 파악을 하고 왔어요. 막힘없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탁탁 내리고 탁탁 하는데 미리 와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갔던 거예요. 이제. 가방에 장비들이 있었나 본데 가방도 쉽게 열기 위해서 앞으로 냈더라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전기 차단기를 내렸다면은 그 CCTV 작동이 멈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피해를 입은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요,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영상들로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전기 차단기를 탁탁탁 내리는 거예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서 전기 차단기를 내리니까 냉장고도 불이 꺼지고 CCTV도 불이 다 꺼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CCTV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거 정전이구나. 아이고 아이스크림 녹으면 큰일 나지. 그러고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범행이 있었습니다. 뭐 돈이 잊어버렸나 돈 없어진 거 없나 보니까 500만 원. 50만 원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50장, 50만 원이 없어졌고요. 거기에 키오스크 수리비 100만 원까지 합쳐서 150만 원의 손해를 보셨습니다. 1,000원짜리 500장, 현금 약 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잘 보면 말이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박 변호사님 네. 처음부터 저자의 얼굴에 블러를 치지 않고 공개 수배를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뭐 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동선을 파악하고 CCTV 확인한 결과 중국인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해외로 출국했어요. 뭐 본국 갔을 수도 있고요. 갔어요? 갔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일단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잡으려면 다시 입국을 해야지만이 체포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젊은 그냥 아이들 소형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 상황이기도 하고 이걸 제보를 좀 해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동전은 그냥 안 가져간 게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환전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폐만 가져간 거고 출국을 결심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주 대담하게 범행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나 어차피 내일 중국으로 나가니까 못 잡을 텐데 거야. 못 잡으니까 걸려도 상관없어. 오늘 밤 새고 수십 군데 털어보자. 네, 용의주도하게 다 털어보자 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얼굴을 가리지 않은 물론 지금 뭐 블러를 치지 않았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잘 식별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수배가 된 상태이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자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 그때 다시 경찰이 어떻게 뭐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